가족 말다툼, 막말, 폭언 후 화해하는 방법.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가장 상처가 깊어지기 쉽습니다. 아래 링크에 소개된 인간관계 필수 도서는 가족 간 말다툼, 감정, 폭발 이후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 관계를 지키는 힘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크게 다툰 뒤에는 유난히 마음이 오래 불편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후회가 계속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감정이 커지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기대가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이이기에 감정이 더 날 것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관계를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괜찮아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가족 갈등에서 가장 큰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말다툼, 막말, 폭언은 그대로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덮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쌓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화해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방향을 바꿔야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 말다툼, 막말, 폭언 후 화해하는 방법. 가족과의 말다툼은 연인이나 친구와의 싸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쉽게 끊을 수도 완전히 남이 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막말이나 폭언이 오갔을 경우 화해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1. 먼저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따지지 마세요. 가족 싸움 후 가장 흔한 접근은 이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랬는지, 누가 더 심한 말을 했는지. 하지만 이 방식은 화해가 아니라 2차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화해의 출발점은 잘잘못이 아니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판결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과는 설명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이유를 먼저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또 변명하네. 화해의 순서는 반드시 이렇습니다. 1. 감정에 대한 사과. 2. 상대의 상처 인정. 3. 그 다음에 상황 설명. 예를 들면 그 말로 상처 줘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수십 마디 설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3.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 말하세요. 가족 갈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상대가 아픈 이유는 의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건 내가 미안해. 이 말은 책임을 지는 말이지 지는 말이 아닙니다. 4. 감정이 가라앉은 타이밍을 고르세요. 화해는 마음이 가장 복잡할 때가 아니라 조금 가라앉았을 때 해야 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서로 말수가 줄었을 때, 일상 대화가 조금씩 가능해졌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날카롭지 않을 때, 이때가 화해를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5. 짧게 말하고 많이 설명하지 마세요. 화해하려다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말의 길이보다 말의 진심을 더 빨리 느낍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야. 그 말은 너무 심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긴 설명은 오히려 상대를 다시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화해는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 해도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릅니다. 화해의 목표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할 수 있다면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7. 행동이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화해 후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의 태도입니다. 1. 말투를 조금 낮추는 것. 2. 같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참는 것. 3. 작은 배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가족은 말보다 이런 변화를 더 크게 느낍니다. 이 행동들이 쌓이면 진짜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신뢰가 생깁니다. 8. 상대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세요. 가족 갈등은 한쪽만의 문제로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투, 반응, 감정이 엉키면서 커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도 서툴렀고 당신도 서툴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9. 화해가 느리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가족 화해는 한 번의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색함이 남을 수도 있고 다시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이야기하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만 유지된다면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앞에서 완벽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괜찮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방법을 찾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말다툼과 폭언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가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거리만 멀어지고 마주하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겨나가 보아요.